6월 18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8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김경환 전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을 초대 전략투자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향후 정식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금융시장과 부동산을 하나로 묶는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2.22% 상승하며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청남 분당구도 0.49% 오르며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7% 상승했으며 강남구는 3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에서도 동탄구가 0.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전세 가격은 0.3%의 고금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코스피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18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9,000피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 8,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불과 약 3주 만의 기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동력을 얻었고 SK하이닉스가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로 투자 심리가 집중됐습니다. 이날 낮 12시 52분 현재 삼성전자는 2.16% 오른 35만 4천원, SK하이닉스는 5.83% 급등한 266만 8천원에 거래됐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680억 원, 7,162억 원 순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9,000 시대, 앞으로의 흐름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KUIC가 초대 전략투자본부장으로 김경환 전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을 전격 임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외교부 재직 시절 한미 FTA 기획단 팀장, 한EU FTA 협상단 과장 등을 거친 정통 통상 외교관 출신입니다. 포스코홀딩스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글로벌 통상정책팀의 초대 팀장을 맡아 그룹의 야전 사령탑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베트남, 브라질, 미국, 인도 등 풍부한 해외 주재 경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본부장은 미국 중심의 전략적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총괄하며 대미 투자 협상력 극대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거시 외교와 민간 비즈니스를 모두 경험한 전문성이 공사의 초기 안착을 이끌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 의결 절차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점원회의를 열고 양사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사는 이점 업체의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조건을 감제한 이른바 최해 대우 요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우아한영제들은 3년간 3천억 원, 쿠팜은 4년간 6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각으로 공정위는 각 혐의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하며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배민 배달 우대 및 부당 광고 관련 매출액만 약 7조 7,800억 원에 달해 수천억 원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시장과 부동산을 하나로 묶는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주식채권 외환 시장에 부동산까지 포괄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체에 김인덕 국토부 장관도 참석시키는 방안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수도권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7월 발표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직접 인상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등 우회적 접근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나와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악수를 건네며 수고했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출국 환송식 당시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하면서 당청 갈등설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반면 8.17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환송식에 참석해 명심이 김 총리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귀국 행사에서 청와대가 정 대표 등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공지하면서 당청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